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조정대상 지역 소재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에 대해서는 이미 3번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얼마 전 거주기간 기산에 대하여 기재부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면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살다 보면 제일 아까운 돈이 있는데요.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아 안 내도 될 세금을 낸 경우입니다. 실제로 해당되면 아마 화가 나서 잠도 잘 못 주무실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증여할 예정이거나 주거용을 사업용으로 용도 변경 예정이신 애청자분들께서는 매우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이 기재부 유권 해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1세대 1주택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너무 많이 알려드려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하지만 한 번 더 보면 1세대가 여기서 이 세대의 개념입니다. 부부가 따로 산다고 해서 1세대가 아닌 건 아닙니다. 부부는 같은 1세대입니다. 주소와 상관없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취득 당시에, 이 양도 당시가 아닙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1세대 1주택자분들이라면 어려운 게 전혀 없죠. 하지만 다주택자인 분들이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이 남았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5항에는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이때는 이 양도 후에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주택 이상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그러면 주택이 하나만 남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외해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2주택을 이상 보유했다가 일시적 2주택이 된 분들은 반드시 이 조항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 양도의 기준에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양도의 개념에는 증여도 있고요. 그리고 용도 변경도 있습니다. 이 용도 변경에는 특히나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사업용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증여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나 용도 변경은 시행령 개정 이후분부터 적용합니다. 이미 증여를 했거나 용도 변경을 했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1항 내용과 5항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계셔야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기재부 유권 해석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14일 날 나온 내용인데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2018년 4월 3일 날 A주택을 취득했고 그리고 이 A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고 곧바로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여 2020년 4월 30일까지 2년 이상 이 A주택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였죠. 이 다른 주택은 타인 소유니까
전세나 월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주택과 B주택으로 2주택자인 상태에서 2021년 5월 9일 날 이 B주택을 양도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A주택을 양도할 때 과연 이 B주택 양도일이 기산일인데요. 이 기산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그리고 또 거주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미 이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였기 때문에 이 B주택을 양도한 날, 이날로부터 2년만 보유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다른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이 거주기간 기산일이 언제냐, 이게 핵심입니다. 요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 이날이 기산일이죠. 기산일부터 새로 기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죠.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안은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해야 한다. 2안은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재부의 답변은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A주택에 이미 2년 이상 거주를 했다 하더라도 2주택인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한 날, 그러니까 최종 1주택이 된 날이죠. 이날 기산일인데요. 이날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도 해야 되고 거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산일 전에 이 기산일 최종 1주택이 된 날, 이날 기산일 전에 이미 2년 거주를 했다 하더라도 이 거주는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A주택 취득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고 양도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보유와 거주가 각각 어떻게 될까요? 취득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일 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양도 당일날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당연히 거주가 필요 없는 겁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가정을 새롭게 한번 해본 건데요. 만약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 이 B주택을 2021년 5월 9일 날 증여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A주택 양도일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했다 하더라도 이 새롭게 시작되는 요 기산일, 증여일이 기산일입니다. 이 증여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와 거주를 반드시 해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역시나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기산일, 증여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도 해야 되고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다음 가정입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요. A주택은. B주택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주거용으로 쭉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자, 이 경우에 A주택 양도일 날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용도 변경일이 기산일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를 기산일 이후에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 기재부 유권 해석 내용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더욱더 까다롭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이 기산일 이후에 새롭게 거주하려고 볼 때 이미 A주택에는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겠죠. 결국엔 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롭게 본인이 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곧바로 이 용도 변경일 이후 이 기산일 이후에 입주가 가능하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고 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한다든지 하면 최대 4년 이후에 이 A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드리는데요. 2021년 1월 1일 이날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제외해 준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A주택을 3월 15일 날 양도를 하고 비과세로 양도를 했겠죠. 그로부터 이 B주택을 1년 후에 양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원래 이 B주택 취득일이 바로 기산일이고요. 그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B주택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면 단순히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2년 이상 거주도 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지난 영상에 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2주택 이상자가 1주택 외에 모두 양도한 후, 그러니까 1주택만 남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자, 이 경우라면 서두에 말씀드렸죠. 해당이 안 된다고요. 이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16년 5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하였는데요. 이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이었겠죠. 그리고 이 A주택에서 취득한 이후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B주택을 취득하였고요. 그로부터 약 3년 후에 이 B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과세였겠죠, 당연히. 자, 이 상태에서 이 B주택을 양도하고 한 달 뒤에 이 C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B주택을 양도했으니까 A주택과 C주택, 일시적 2주택 맞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범위의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의 2주택자가 1주택 외에 모두 처분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2021년 5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A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일까요? 네, 맞습니다. 직전주택 양도일, 이 B주택 양도일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B주택 양도일 이후에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그러니까 2019년 5월이니까 2021년 5월 이후에 양도하면 되고요. 보유기간은. 그리고 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B주택 양도일 이후에 새롭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사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잘 대입해 보셔가지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를 못하고 세금 폭탄을 맞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도록 개념을 확실하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최근에 나온 뉴스들인데요. 서울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가 9억 원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9억 원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1세대 1주택자라도 비과세 적용이 안 되죠. 이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을 정확하게 세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증여, 어마어마하게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차라리 증여를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현재 111곳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국민의 70%가 규제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이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기산, 보유기간 기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